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편입관심주 분석 시간입니다. 이제 상위권 진입을 앞두고 다투고 있는 두 전문가의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내일도 역시 미세먼지가 굉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일기예보 볼 때마다 항상 미세먼지, 뉴스 볼 때도 항상 미세먼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다지 힘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이제 한 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면 보통 이제 한 해 거르고 다음 해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올해는 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으로서 부각이 될 만한 업종이 가장 크게 수소차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환경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요한가? 역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슨 공기청정기가 필요한가? 역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공해를 발생시키는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의 매연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도로에 모두 수소차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역시 이 미세먼지 그리고 이 공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부터 제가 강조해왔던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첫 번째 종목은요,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슈 중에 하나죠. 독과점을 하는 기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소차에 나가는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인지컨트롤스는 실제로 현대차에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대한민국에서 점유율 90%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현대 수소차, 신차,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발맞춰서 넥소라는 수소차가 새롭게 나왔죠. 이 넥소의 멀티밸브를 공급을 하는데, 이 멀티밸브가 비단 수소차, 신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금 이 수소차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90%를 차지한다는 거. 이 과정 꼭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90%인 독과점 업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요새 미세먼지와 이제 맞물리면서 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최근에 개성공단, 남북경협주들이 굉장한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은 개성공단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2008년 개성공단 내 100% 지분 투자 인지개성 계열사를 추가를 했는데, 지금 이 기업이 여타 다른 뭐 좋은 사람들이나 JST나 이런 남북경협주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소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지컨트롤스의 이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인지컨트롤스가 급등을 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급등을 보여주긴 적은 있으나 실제로 이 과거에 어느 정도 상승했던 고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겨우 한 번의 파동 정도, 이 정도 파동밖에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뭐 전고점 여기 저항 한번 맞고요. 고점 한번 달성한 이후에 뭐 한번 조정을 보여준 이후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워서 다시 또 올라가야 하는 움직임 보여주었고, 최근에 상승한 움직임 보시면은 고작 8,000원, 전고점을 아직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2017년도 중반에 달성했던 8,500원이라는 이 고점을 새롭게 2018년도에 정책과 맞물리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해 주었는데 유독 인지컨트롤스만 돌파를 못해 주었어요. 자, 2017년도 중반부에 달성했던 8,500원 전고점을 돌파를 못해준 인지컨트롤스. 제가 다른 종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부각이 되었던 성창오토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성창오토텍 역시 마찬가지 2017년도 중반에 달성했던 이 고점 11,000원 부근, 이 부분을 충분히 고점을 뚫어주면서 13,300원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2018년도 들면서 보여주었고요. 여타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이엔코리아라든지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2018년도 새해 들어서 오히려 이엔코리아는 더합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세 보여주었어요. 2018년 들면서 과거에는 이지라든지 유니크라는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새롭게 이제 이엔코리아라든지 뭐 NK 아니면은 최근에 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뭐 JNK터도 있겠죠. JNK터 이러한 종목들도 실제로 뭐 최근에 굉장히 그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2018년도 들면서 2017년도 중반부에 달성했던 고점을 역시 최근에 돌파하면서 6,000원까지 급등을 보여줍니다. 지금 2017년도 중반, 뭐 중순에 달성했던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 해준 수소차 관련된 종목, 지금 인지컨트롤스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고점을 아직도 돌파를 못 해준 모습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리면서 목표가 이제 가격 전략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충분히 전고점 부근인 8,500원을 달성할 수 있겠다 예상하면서 목표가 8,500원,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우리나라에서 멀티밸브 공급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인지컨트롤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매력이 충분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 개성공단에 입주를 함으로써 관련주, 남북경 협주 그 테마의 강한 힘도 받을 수 있다 소개를 하셨고요. 또 자리도 지금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에도 그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과 좀 비슷한 업종을 꼭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좀 IHQ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IHQ라는 종목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톱스타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한다면 뭐 JYP, SM,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을 전문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톱스타들이 많죠. 뭐 배우들, 그다음에 뭐 영화 배우들, 이런 뭐 드라마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는 이 IHQ가 상당히 좀 우량한 좀 종목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체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TV 채널 있죠. TV 채널도 이제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블 채널이 좀 많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과 전 세계에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탄탄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매니지먼트 회사 중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흐름에 발맞춰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이번 주 같은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그 수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종목이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좀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바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HQ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눌렸다가 뭐 이제 중국과 연관이 좀 잘 안 된 흐름이다라고 보면서 지금 좀 눌렸었는데, 사실 이 IHQ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는 거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서 뭐 무슨 물론 이제 그 상품들이 중국에서 안 팔리면 좀 영업적인 타격은 받겠죠. 하지만 그게 큰 타격이 아니라 어차피 채널로 승부를 보고 있는 영업이익이 상당한 종목이기 때문에 채널에 문제만 없다면 여러분 충분히 영업이익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눌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지속하면서 이쪽에서 물량대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물량대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지금 61선을 타고 움직여주는데,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방구간 열려 있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예전 이제 월봉들을 쭉 그어봤을 때 이번 연도 보시게 되면은 추세대를 지금 지지받고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지금 이번 달에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 거의 다 끝났는데 어디까지 보시느냐? 바로 4월 달까지 충분히 보셔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박스라인, 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상당히 큰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넘어서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IHQ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시가 이하로 매매를 진행하시고요. 목표가는 3,300원으로 좀 높게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650원으로, 2,650원이 바로 이 물량대, 지지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물량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국내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공급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매니지먼트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IHQ 소개하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 종목이 2,500원에서 3,000원 그 박스권 횡보 중인 것 같은데 네네. 박스 상단에 무리 없이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무리 없이 돌파할 것 같은데 네. 뭐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네.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다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뭐 이제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상단을 몇 번 두드렸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박스권을 그려놨는데 자, 이쪽에서 한 번 저항을 받고요. 두 번 받고요. 지금 세 번, 네 번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전에는 음봉으로 계속 쳐졌는데 이번에는 양봉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으로 상단을 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고 충분히 돌파했을 때 지지받고 한 번 더 상승했을 때는 3,300원까지 큰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박스권 상단을 몇 번을 두드리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계속해서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 IHQ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NK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뭐 대부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방금 전에 지금 그 말씀드렸던 인지 컨트롤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종목은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수소차 충전소에 관련된 종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개별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그 수소 탱크에는 400바 수소 탱크가 대부분 쓰여지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NK가 820바 수소 탱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지금 그 800바 이상의 이러한 그 용량이 높은 수소 탱크는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부터 이 정부 주도 추가 이제 수소 충전소 건설 예정인 거는 뭐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소 충전소가 일본, 우리나라의 수소차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그리고 뒤늦게 출발한 중국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 지금 보급 비율이 너무나도 낮고 이제 겨우 10곳도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영되는 곳을 이제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지금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NK라는 종목은 지금부터 출발한 종목이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NK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을 한 차례 터뜨리면서 저점을 다지기를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세를 본격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아직 이제 한 번의 파동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을 지금 한번 터뜨려 줘야 하는데 고점 부근에서 한번 거래량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띄워주면 여기가 고점이구나 하면서 조정이 나올 텐데 아직은 상승폭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급등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보완제 대체제라고 하죠. 이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악재가 뜨기 시작하면 반사이익으로 당연히 수소차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NK는 충분히 추가 급등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가격 전략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3,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원. 충분히 이 손절가 부근 지지를 받아주면서 3,000원 상방으로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 국내 이 820바 최초로 이 많은 수소차 충전소를 개발한 종목 NK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직 보급 비율이 낮은데 내년부터 정부가 주도해서 이 수소차 충전소를 늘릴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정관 이번에도 역시 수소차 관련주로만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이러한 종목들이 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뭐 순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이데일리에서 작년에 시크릿 노트 뭐 4개월, 약 4개월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강의 방송을 해드리면서 강의에서 굉장히 수소차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 2018년도부터 계속 올라갈 거다, 1년 내내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수소차의 상승세 계속해서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상승세를 높일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골 전문가님의 마지막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이제 바로 이제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제 알고 있는 뭐 레미콘 사업, 그 다음에 시멘트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건설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건설주를 갖고 오느냐?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 종목들 뭐 이제 북한과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그쪽 이제 개발이 상당히 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뭐 건설 경기를 봤을 때 이 건설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만한 좀 그런 현상인데 오늘 유진기업이 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몇 개 기업들 정도가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남북 경협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것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더 발빠르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가격적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진기업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진그룹에서 뭐 진행이 되는 뭐 이제 건설 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시 한번 지속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더 눌렸다가 좀 약간의 횡보세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더 반등했지만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61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한번 더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더 돌파해주는 모습, 아니 이상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점을 찍고 올라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기금의 물량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금융투자랑 투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엇입니까? 단타를 좋아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로 보는 매매가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남북 경협주들은 단타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내려오다가 V자형 반등을 받고 지금 현재 올라와주는 상승 반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락하기 시작한 기준선을 오늘 양봉으로 돌파해주면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 지지 이후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월봉상에서 보더라 하더라도 월봉상에서 밑꼬리로 또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했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기업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700원, 바로 이 직전 고점이 있는 이 6,7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바로 한번 내려왔다가 저항을 받아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 유진기업이었습니다. 이 남북경협주 편입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기관 중에서도 이 단타를 진행하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로 공략하기 현재 구간이 가장 적합한 자리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들의 편입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 마음에 담아 드셨나요? 오늘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